대선이 8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도층 표심을 얻으려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중원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도세 해중과 유예를 주장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노동이사제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중도 표심 전에 다른 이야기. 네. 가장 정치판의 핫한 얘기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갔습니다. 수신은 했는데 제가가 두 쪽 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먼저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관련돼서 사과할 수 있다는 의향은 밝혔는데 조금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의 방법에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일단 너무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하나고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대선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 후보 또는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잘 상상을 안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불거지고 나서 처음에는 뭐 돋보이려고 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시인하는 것 같더니 글쎄요. 사실에 관계 없이 사과드리고자 한다. 사실에 관계 없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시시비비를 따지자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저천은 두고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듯하니 사과할 의향이 있다? 그거 역시도 잘못된 것 같고요. 사과는 일단 그 사유와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정결해야 사과의 진정성이 좀 전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그의 배우자이자 지금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멘트도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관점 눈높이에서 보자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다고 본다. 이거는 제3자가 남의 일에 대해서 논평하듯이 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역시도 그 말을 듣는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씨 본인이나 그의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의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무슨 말이 저런가? 저게 지금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마치 전두환 발언 때 잇따라 나왔던 개사과 이런 것들이 더 국민을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더 나쁜 일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다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원안 하나가 있고 사과를 놓고 또 한 번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러면 아무리 거듭해서 해도 처음에 잘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의 방법, 네.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의 등판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을 좀 할 것 같고 윤석열 예. 후보 역시도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물론 어제 그 김건희 씨가 출근길에 자기 자택과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만 몇몇 기자들을 만나서 아마 연합뉴스였던가요? 기자들을 만나서 사과 얘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의 등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자연스럽게 데뷔하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마이크 앞에만 서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 서령 주변에서 코치도 많이 하고 진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사전에 얘기를 한들 본인이 그걸 막상 국민들 앞에서 소화를 못 해내버리면 언제 무슨 불의의 장면 또는 사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터질지 모르니까 많이 불안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위중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 무슨 일이 크게 불거지면 앞으로 대중들이 망각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과 8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이런 안 좋은 일로서는 80여 일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추지 않을까. 그 추측입니다, 이건. 근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빨리 나와야 네. 당에서 전문가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화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서령 맞을 매면 좀 더 일찍 맞고 공개된 다음에 뭘 하자 이런 얘기도 있을 터인데 일단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글쎄요. 캠프 내부에서 선대위 내부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는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고 한 발 떨어져 생각하면 그런 걸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넌센스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돼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이제 한 신문사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강남의 도박 의혹이 불거졌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바로 사과도 했고요. 어떻게 예. 또 이 부분도 역시 비슷한 가족 문제예요. 그렇죠. 네. 아까 수신제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뼈저리게 다가오네요. 굉장히 신속한 사과였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전혀 기다리진 않았겠지만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죠. 네. 이 불법 불법이니까. 네, 물론 그 김건희 씨의 허위 기재도 채용을 위한 서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뿐이지 그것도 그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일단 공소시효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니까 실정법 여부 위반 여부는 뭐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오늘 이재명 후보도 필요하다면 수사 그런 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에서도 입장을 냈는데 일단은 그 가족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이어 터져 나오니까 네. 도대체 이번 대선 전체가 분위기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우려는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었겠지만은 그 자제 아들의 도박 건은 사실 잘 짐작 또는 예상을 기자들도 그렇게 예상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무튼 좀 정신은 없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뉴스가 또 다른 뉴스를 덮는 형국이긴 합니다만 예. 이재명 후보 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의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 불거져 나올 게 불거져 나왔고 이번 기회에 윤석열 표 공정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이슈의 한 변곡점이 되려는 찰나에 터져 나온 것이어서 네. 빨리 사과를 하고 이 김건희 씨 문제가 희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사과를 했겠지만 결국은 수용자, 정치 소비자이자 실은 정치의 주체인 네. 국민들, 표를 줄 분들,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현 단계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국민들이 어느 즈음에서 심정적 수용을 할지는 정말 예측 불가한 것인데 네. 더욱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이거 한 건으로 그러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앞으로 그런데 언론은 뭐 취재 경쟁이란 말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그 팩트의 영역에 있는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면 그게 뭐 취재 경쟁이라고 해도 나쁠 건 없지요. 알 권리 차원 일터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후속 보도나 다른 건이 나온다면 이 사안은 계속 꼬리를 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안개 속으로 다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양당 콩가루 대선 아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콩가루 대선인데 도대체 하다못해 이제 불법 도박까지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는 현 입장에서 이제 본인의 뭐 존재감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대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책 대결이 아닌 집안의 문제점을 끄집어내는 대선이 됐다는 게 더욱더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은 물론 양당을 추격해야 되고 양당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기도 하죠. 자기 존재 입증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진입 가능한 영역이라는 게 아무래도 정책 사이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국면에서는 어떤 정책을 얘기한들 잘 먹힐 분위기가 일단 조성이 안 되고 사람들의 관심은 일단 터진 현안이 너무 쇼킹하니까 그렇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으로서는 자기 입장, 그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도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책과 관련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노동계 표심이 중요하죠. 예. 문재인 정부도 노동계 표심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노동이사제를 윤석열 후보가 한국노총 방문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문재인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도 일찍이 공약했고 약속했습니다. 네. 중원이자 윤석열 후보에게는 노동 분야가 취약 지역이기도 할 겁니다. 취약한 곳. 그리고 그동안 몇몇 가지 발언들 뭐 120시간 노동이라거나 뭐 아프리카 뭐 손 노동 이런 등등 네. 노동에 대해서 이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몰 노동적이자 반노동적인 철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뼈아픈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매우 파격적으로 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나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 입장에서 보면 노동 이사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진일보한 것. 아무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경영계의 반대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 점에 좀 의아하기도 하고 관심이 쏠리기도 합니다. 그냥 일단은 노총에게 뭔가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반대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동이사제를 받겠다는 건데 이게 그냥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구체적 강론을 확실히 정한 정책으로 이끌어낼지는 당연히 주의 깊게 봐야겠죠. 네. 뭐 이제 중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역시도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안에서도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네. 12월 초에는 청와대에서 안 하겠다. 예. 근데 이번에 끝까지 또 이재명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번 더 안 하겠다. 예.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도 자주 보는 장면은 아니에요. 네. 대개 정치권에서 특히 청와대가 관여돼 있을 경우는 아주 정제된 발언을 한 번 하고 그럼 저 발언 공개 발언 속에 뭐가 있겠구나 싶어서 거기에서 대충 접점을 찾거나 일단은 수면 아래로 다시 잠시 넣어두는 서랍 속에 완전히 폐기는 아니더라도 서랍 속에 일단 넣어두는 형국이었는데 이번에는 서로가 공개적으로 이철희 수석을 보내서 세제 부분은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네. 그거는 아니다. 지금 세제 부분을 잘못 건드리면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 국민들에게 정책 혼선을 줄 수 있다. 코로나 관련 기금을 선제적으로 빨리 지급하고 융자 위주에서 선지급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유세나 양도세 부분은 건들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서로 거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서로가 이 지점에서는 물러설 수 없고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확실한 차별화를 여기에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박 앵커와 그런 말씀 나눈 기억이 나는데 양도세 중과 부분할 때 그냥 한번 촉구 정도가 아니고 6개월 이내에 팔면 100% 면제, 9개월, 12개월 이렇게 시한을 정해서 명확하게 퍼센테이지까지 제공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의사를 갖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게 뭐 물론 차별화라는 세 글자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번 한 건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주요 이슈에서도 또 가능하다고. 보통 이제 정치인들은 자기가 낸 정책 의지가 꺾이면 정치인으로서 꺾인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보면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에서 한번 꺾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마저 꺾이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큰 맞습니다. 실망감 네. 아니면 나의 정책의 존재감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뭐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끝까지 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이덴티티의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중요한 문제가 국민적 저항이거나 국민 여론 또는 당내 특히 당정 사이드 청와대 이런 것과 부딪히면은 당신은 늘 일단 젖혀두느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정책의 강도와 순수성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뼈아픈 대목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대표적인 뭐 이재명표 공약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국민재난지원기금 이런 거 그리고 빨리 나라 곳간 열어서 탈수 직전의 사람에게 우물 파는 법을 알려주려 하지 말고 일단 생수를 먼저 지급해서 살려놓고 보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물러설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목했던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지금과 다를 것이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네, 그랬죠. 그것은 홍 경제부총리가 고집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반론과 반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항의하거나 이견을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도 차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그 노선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왜? 이재명 다음 그래서 현재의 약간은 답보 국면을 누군가가 뭐 어디서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걸 깨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텐데 당내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이에요. 네. 노선의 중진 의원인데 이재명이 민주당 아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아니냐. 예. 좀 많이 제동을 걸었어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재명 후보가 꽤 한 두어 주일 소비하면서 겨우 돌려놨잖아요. 네. 뭐 그런데 편지도 보냈죠. 초선 의원들한테. 예. 친전 네. 정치. 이제 이상민 의원은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선수도 높을 뿐더러 자기 독특한 얘기를 항상 기탄 없이 발언해온 비주류의 대표적이고 컬러가 분명한데 이런 것 같아요. 미리 우리하고 당하고 얘기 좀 하자. 지금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당 일각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견을 논의 끝에 정제돼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밝힌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네. 미리 얘기를 좀 하지 않으면 자꾸 엇박자가 날 뿐더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힘든 대목도 조금 있고 정책 혼선도 가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라는 것이 진의일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네.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을 좀 안 좋게 보는 입장에서는 벌써 파열음이 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싶겠죠. 어쨌거나 당에서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래도 후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대선이 임박할수록 무게 중심은 그리 가는 건데 미래 권력이기도 하고 당선이 되어야겠지만 그런데 당 내에서 그냥 초재선에서 몇 명이라기보다는 초재선을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의 정치력이나 비중이 조금 크니까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른바 원팀,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도 머지않아 다음 주쯤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측들도 많이 나오던데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직은 아니죠. 네. 다음 주가 슈퍼 위크가 될 거다 이런 일각이 있는데 한편에서 다선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이런 말이 나오면 말 그대로 화학적 원팀, 정책적 원팀 그런 거 하는데도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은 그렇게는 안 해왔는데 예, 이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이야기 이후에는 조금은 직격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한 4번 정도 얘기하면서 말 바꾸기 너무 많아서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이 최근 문제, 특히 배우자 부인인 김건희 씨 관련 문제는 여지껏과는 결이 다르잖아요. 정책 가지고는 어차피 두 당의 큰 흐름이 다르기도 했고 서로 다른 견해가 자연스럽기까지 한데 그래서 누구의 정책이 더 우위에 있고 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느냐의 경쟁의 분야이겠지만 개인 문제, 가족 문제는 사실 정답보다는 국민들 감성, 수용자의 감성의 문제, 심리의 문제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격받았다고 당연히 느끼겠죠. 자기 배우자. 그리고 설령 앞으로 윤석열 본인의 비정치적 문제, 사생활이나 도덕적 문제 이런 거면은 누구나 레디칼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과는 스탠스가 좀 달라졌어요. 그것은 어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시간 강사를 누가 객관적인 자료 이력서 보고 뽑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한테 하는 말이 국민에게 하는 말이니까 상당히 격앙됐었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바뀌긴 했지만 그것만 봐도 네,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방금 전 의사협회를 찾아서 간담회를 갖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그 기사를 제가 누가 보내줘서 보기는 했는데 사과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 이런 형사법 위반이 명확한 이런 증거나 이런 거로 확인이 됐을 때는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자분의 이력서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직접 대국민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라서 좀 그 진상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지금 뭐 제 그 안에도 오래전 얘기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력이라는 게 이제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게임 그 산업협회.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그 들어가서 얘기 들어본 상황으로는 아마 그 민주당에서는 2004년에 법인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사를 2002년부터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법인화가 되기 훨씬 전인 그 2000년부터도 그게 연합회 형태로 해서 그 사단으로서 아직 법인화되기 전에도 존재해 왔고 또 거기 있는 분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비상근 뭐 이런 것이 무보수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다양하게 그 뭐 법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법인에도 등기 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가 뭐 관행이고 또 어느 정도가 허용할 수 없는 건지는 좀 워낙 오래된 일이나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제가 그 반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그 무슨 어떤 상근하는 그 뭐 저 민주당에서는 뭐 전략기획팀 뭐 기획이사였다. 또 오늘 아침 모 신문 사설에서는 기획팀 이사였다 하는데 그런 부서 지정 자체는 아예 없고요. 그 재직 증명서에도 그거는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상근의 명예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이런 재직 증명서들은 통상 경력의 첨부사항으로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을 워낙 오래된 일이어서 좀 파악을 해보고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뭐 제 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뭐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 처가 어제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라고 아마 기자 질문이 사과를 하냐 하면 사과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대응하는 게 좀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사과라고 하는 것이 그 의향이 있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 공세 중에 저희가 국민에게는 어떠한 비판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또 과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는 부분을 초상히 또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마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국민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행사한테 김건희 씨 관련해서 네,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논란에 대해서 아직은 파악 중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공세 빌미해 준 것에 대해 자체는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강윤 정치평론가의 얘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